장도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아내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38년 동안 이어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그를 철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벌써 민재가 식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엄마를 닮아 부지런했다. 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일찍 일어났네. 아빠, 안녕하세요. 숙제하고 있어요. 민재는 연필을 잡은 손을 멈추고 아빠를 올려다봤다. 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IT 회사 보안팀에서 매일 치밀하고 복잡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부엌에서는 서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36세가 된 지금도 도윤의 눈에는 대학생 때 처음 만난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서연이 돌아보며 밝게 웃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결혼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를 보면 설렜다. 오늘 꽃집 바쁠 것 같아요. 최강민 사장님이 또 대량 주문 들어온다고 연락 왔거든요. 서연이 계란을 젓가락으로 풀며 말했다. 최강민이라는 이름은 도윤에게도 익숙했다. 지역에서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서연의 꽃집 단골 고객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사업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 강민 사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꽃집 거래처도 소개해 주시고. 서연의 말에 도윤은 특별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도움은 흔한 일이었다. 오히려 아내가 꽃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여보,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다. 서연의 얼굴에 묘한 설렘이 떠올랐다.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둘째 아이, 민재가 그토록 기다리던 동생.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아 올랐다. 정말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리가 일주일째 없어요. 오늘 병원 가볼게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행복이 온몸을 감쌌다.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민재가 서연의 배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서연은 임신 소식이 확실해졌다고 했다. 동생아, 빨리 나와. 형이 기다리고 있어. 민재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도윤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재야, 동생 생기면 형 역할 잘해줄 거지? 네, 엄마. 저 정말 잘할게요. 도윤은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보안팀에서 늘 의심하고 검증하는 일에 지친 그에게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밤늦게 침실에서 서연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도윤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민재 방 옆에 아기 방 꾸며야겠네. 이번 주말에 가구 보러 갈까? 좋아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설레네요. 서연이 도윤의 품에 안겨 말했다. 따뜻한 아내의 체온이 전해졌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작은 생명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비로웠다. 고마워, 서현아. 너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저 아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도요, 여보. 그날 밤 도윤은 행복감에 젖어 잠들었다. 완벽한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까지.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임신 4개월째 되던 화요일 오후, 도윤은 회사에서 보안 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데이터 암호화 프로토콜을 검토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연이었다. 여보, 꽃 배달 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어디야? 병원? 네, 중앙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도윤은 회의를 중단시키고 차키를 움켜쥐었다.
병원까지 20분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다. 임신 중 쓰러지다니. 아내와 뱃속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중앙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응급실로 뛰어갔다. 간호사에게 서연의 이름을 말하자 병실을 안내해 주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다. 병실 문 앞 의자에 최강민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왜 최강민이 여기 있는 거지? 최 사장님, 도윤의 목소리에 최강민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도윤 씨, 오셨네요. 왜 여기 계세요? 서연 씨가 꽃 배달 오다가 쓰러져서요. 제가 마침 근처에 있어서 응급실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최강민의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도윤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현아, 괜찮아?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이 도윤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 묘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여보, 와줘서 고마워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의사를 찾았다. 담당 의사는 임신 중 일시적인 빈혈이라고 설명했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보호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네요. 의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가 들고 있던 차트에는 분명히 최강민의 이름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었다. 저 사람이 보호자로 등록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급해서 그랬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강민 사장님이 계셨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도윤의 말을 서연이 끊었다. 여보,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저 괜찮으니까 집에 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남편도 아닌 사람이 아내의 보호자가 되다니.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상했다. 병원을 나서며 최강민이 말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임산부는 몸조리가 중요하니까. 고맙습니다. 번거로 오셨을 텐데. 도윤은 예의상 인사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강민 사장님한테 너무 무뚝뚝하게 대한 것 같아요. 무뚝뚝하게 대했나? 표정이 좀 그랬어요. 도와준 사람한테. 서연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최강민을 감싸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욱 불쾌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도윤의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다. 민재가 엄마를 걱정하며 병실 놀이를 하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밤에 침실에서 서연이 말했다. 여보, 오늘 일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예민하게 군다고? 강민 사장님 표정 봤어요? 완전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도윤은 아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다른 남자를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다. 서현아, 나는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남편이라면 도와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죠.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보안 전문가로서 키운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병원에서 본 최강민의 당황한 표정, 보호자로 등록된 사실, 그리고 아내가 그를 감싸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병원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도윤은 서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한 뒤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전화가 올 때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도 잦아졌다. 금요일 저녁,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도윤은 거실 소파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불안감이 이성을 압도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서연의 생일인 328점, 하지만 잠금이 풀리지 않았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바꾼 거지? 민재 생일을 입력해봤다. 역시 틀렸다.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였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도윤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서연이 나오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굴었지만
가슴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 주말 도윤은 회사 보안팀에서 배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떠올렸다. 삭제된 데이터 복구 작업을 무수히 해봤던 경험이 있었다. 서연이 민재와 놀이공원에 간 사이 도윤은 가정용 컴퓨터를 켰다. 서연의 휴대폰과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백업된 메시지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꽃집 고객들과의 업무 관련 대화였다. 하지만 최강민과의 대화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단골 고객이라면 당연히 메시지 기록이 있어야 했다. 도윤은 삭제된 메시지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30분 후 컴퓨터 화면에 복구된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최강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병원에서 너 걱정돼서 미칠 뻔했어. 서연,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강민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최강민, 앞으로 몸조리 잘해.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절대 들키면 안 돼. 서연, 알아요. 조심할게요. 도윤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이게 무슨 소리지? 손가락이 떨리며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더 오래된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최강민, 오늘 밤 그 호텔로 올 수 있어? 서연, 도윤이가 늦게 들어온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최강민, 방은 내가 잡아놨어. 1203호.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호텔. 1203호. 이게 정말 우리 서연이가 보낸 메시지인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더 많은 메시지를 찾아야 했다. 또 다른 대화가 나왔다. 서연, 강민 씨. 미안해요. 오늘은 정말 못 만나겠어요. 최강민, 왜? 또 남편이 집에 있어? 서연, 민재가 아파서. 다음에 꼭 보상해드릴게요. 최강민, 알았어. 그럼 내일은 꼭. 서연, 네. 약속해요. 도윤은 컴퓨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난다는 게 현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삭제된 메시지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더 찾아봤다. 호텔 예약 내역까지 나왔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10번은 같은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모두 도윤이 야근하는 날들이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도윤은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평소처럼 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여보, 어디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윤은 화장실로 피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1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다. 민재에게 놀이공원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여보, 밥 잘 안 드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서연의 관심 어린 목소리조차 가식으로 들렸다. 도윤은 겨우 대답했다. 괜찮아.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서연은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행동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밤에 침실에서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도윤은 복구한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렸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비밀인 거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이었다. 메시지 기록을 보니 불륜 관계가 최소 6개월은 지속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서연이 임신했다고 발표한 시기와 겹친다. 도윤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설마 뱃속 아이가?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계속 그 방향으로 도윤을 이끌었다. 보안 전문가로서 길러진 논리적 사고가 최악의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다음 주 토요일, 민재의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도윤은 서연과 함께 운동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평소라면 즐거워했을 가족 행사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민재가 달리기를 하는 동안 옆 돗자리에 앉은 학부모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최 사장 알지? 건축자재 회사 하는. 아, 최강민 사장? 당연히 알죠. 도윤의 귀가 쫑긋했다. 서연은 민재의 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분이 이혼 준비 중이래요. 정말요? 왜요? 바람 피워서요.
그것도 꽃집 여자랑. 도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꽃집 여자라니. 설마 서연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 꽃집이면 혹시 동네에 있는 그 예쁜 꽃집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장이 젊고 예쁘잖아요. 최 사장이 완전히 빠졌대요. 아이고, 그럼 그 집 남편은 어떡해요? 애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신 중인데도 만난다는 소문도 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옆에 앉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집에 가요. 서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민재 경기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요. 임신 때문인 것 같아요. 서연의 핑계였지만 도윤은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재만 운동회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도윤은 백미러로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아내의 얼굴은 계속 창백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운 후 도윤은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 운동회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서연의 몸이 굳었다. 무슨 소문요? 최강민 사장이 꽃집 여자와 바람 피운다는 소문. 그게 뭐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상관없지. 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해. 동네 소문을 왜 신경 써요? 그런 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화를 내며 침실로 들어갔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아내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소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을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다음 날 일요일, 도윤은 동네 카페에 갔다. 평소에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다. 카페 사장과 안면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요즘 동네에 무슨 재미있는 일 없어요? 재미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복잡한 일이 있죠? 카페 사장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최강민 사장님 아시죠? 부인이 완전히 화가 나서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정말요? 네, 꽃집 사장님이랑 바람 피운 게 들통났대요. 증거까지 다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증거까지 잡혔다는 것은 자신이 발견한 메시지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 꽃집 사장님이 임신 중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아, 그것도 문제죠.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소문도 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커피를 급하게 마시고 카페를 나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뱃속 아이의 친자 여부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1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민재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더 이상 진실로 보이지 않았다. 아빠 왔어요. 민재가 달려와 안겼다. 순수한 아이의 품에서도 도윤은 위로를 느낄 수 없었다. 이 아이조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세요? 서연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민재에게만 말했다. 민재야, 아빠랑 공원 갈까? 좋아요. 민재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도윤은 서연을 돌아봤다. 아내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내도 눈치챈 모양이었다. 공원에서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오니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아내가 진짜 잠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숨소리가 너무 얕았고 몸이 긴장되어 있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추궁해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음 날 월요일, 도윤은 회사에서 개인 조사업체를 알아봤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남이 개입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 주 내내 도윤은 서연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다. 거짓말하는 패턴,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최강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증거가 쌓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목요일 저녁, 서연이 꽃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외출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날은 자신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미리 말해둔 날이었다. 도윤은 서연을 따라갔다. 아내는 꽃집이 아닌 시내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최강민을 만났다.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확신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내는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뱃속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금요일 저녁, 도윤은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민재를 여동생 은지에게 맡긴 후 서연과 단둘이 집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연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이야기하자. 도윤의 진지한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이야기요?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최강민 사장 말이야. 순간 서연의 몸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살짝 흔들렸다. 강민 사장님이 뭐요?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야?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복구한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다.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다. 여보,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뭐야? 호텔 1203호에서 뭘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인정해? 도윤의 질문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제부터야? 6개월 전부터요. 도윤의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다. 6개월. 그때는 자신이 서연과 둘째 아이 계획을 이야기하던 시기였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꽃집 거래처 일로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불륜까지 갔어? 서연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강민 씨가 자꾸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만난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 뭔가를 부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겨우 참았다. 그럼 뱃속 아이는? 도윤의 질문에 서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누구 아이인지 확신 못하겠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토록 행복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확신 못한다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여보 아이일 수도 있고 강민 씨 아이일 수도 있어요. 도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 눈물조차 가짜로 보였다.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확실한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해봐야. 검사? 도윤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돌았다. 친자 확인 검사 말이에요. 그 순간 도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사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닐까? 너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냐?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은 믿을 수 없었다. 아내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다. 최강민은 뭐라고 하는데? 강민 씨는 자기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자고 했어요.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불륜 상대가 아내에게 이혼까지 요구했다니.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던 것이다. 그럼 너는 뭐라고 했어? 서연이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아직 결정 못했다고 했어요. 결정 못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정 못했다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뜻이었다. 여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좋은 사람을 6개월 동안 속인 거야?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다른 남자 아이 가진 여자랑 같은 집에 못 살겠어. 확실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충격이야. 나가. 서연이 일어서더니 침실로 갔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30분 후 서연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민재는? 내가 키울 거야.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얼굴도 보기 싫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윤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도윤은 한잠도 못 잤다. 민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월요일, 도윤은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했다. 비침습 산전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문의했다. 임신 9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서연은 현재 임신 18주였다. 검사하기에 충분한 시기였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정확도는 99.9% 이상이에요. 일주일. 그 시간이 도윤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여동생 은지가 민재와 함께 집에 왔다. 변호사인 은지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다. 오빠, 진짜 친자 확인 검사할 거예요? 해야지. 확실히 해야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은지가 민재를 다른 방으로 보낸 후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혼은 기정사실이겠네요. 당연하지. 불륜 자체만으로도 충분해. 상간 소송도 준비해야겠어요. 최강민한테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었다. 다음 날 도윤은 서연에게 연락했다. 검사를 위해 만나자고 했다. 서연은 최강민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 사실이 도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병원에서 만난 서연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서연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다. 검사 받으러 왔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래.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다. 서연의 혈액을 채취하고 도윤의 타액 샘플도 채취했다. 뱃속 아이의 DNA는 서연의 혈액에서 분리해 검사한다고 했다. 검사가 끝난 후 병원 앞에서 서연이 말했다. 여보, 만약에 만약에 여보 아이가 아니라면.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이혼하고 끝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재는? 민재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다른 남자랑 새 인생 살고. 서연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도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주 내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민재는 엄마가 왜 집에 안 오는지 계속 물었다. 도윤은 엄마가 잠시 할머니 댁에 있다고 둘러댔지만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목요일 저녁 민재가 물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재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 조금만 기다려줄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평소 밝던 아이의 모습을 보며 도윤의 마음이 아팠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까지 상처받게 되었다. 금요일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갈게요. 도윤은 서연에게도 연락했다. 함께 결과를 듣자고 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서연이 이미 와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의사가 나타나 결과지를 들고 왔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친자 관계 가능성이 0.01%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배제됩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비록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뱃속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다.
99.99% 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병원을 나서며 서연이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끝이야.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이 더욱 울었다. 민재는 어떻게 해요? 민재는 내 아들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면회는 할 수 있죠?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다. 이 상황에서도 면회를 생각하다니. 그건 법적으로 결정될 문제야. 그날 밤 도윤은 은지에게 연락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친자가 아니야. 은지도 한참 침묵했다. 오빠, 힘들겠지만 이제 새 출발해야죠. 그래야지.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한 주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다.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주 월요일, 도윤은 은지와 함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동시에 최강민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제기했다. 불륜 증거로 복구한 메시지들과 호텔 이용 내역,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불륜이 명확하고 임신까지 시킨 상황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최강민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최소 5천만 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있어야 했다. 소송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다. 카페, 마트, 학교 앞까지 어디서나 이 이야기가 오갔다.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피해자는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버텼다. 반면 최강민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고 그동안 쌓아온 인맥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다. 건축자재 회사 거래처들도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 도윤은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도윤 씨, 고생 많으시겠어요. 별 말씀을요. 최강민 사장 회사가 요즘 많이 힘들다던데 사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바 아니고요. 하지만 도윤도 들리는 소문들을 모를 수가 없었다. 최강민의 회사가 대형 거래처 몇 개를 잃으면서 자금난에 빠졌다는 이야기였다. 사업가에게 신용과 평판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서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꽃집 임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들었다. 건물주가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단골이던 고객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다. 목요일에는 민재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다른 학부모들이 민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였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이야기해요. 금요일 저녁 민재가 말했다. 무슨 이야기? 엄마가 나쁜 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이상해졌다고.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을 벌써 듣고 있었다. 민재야, 친구들 말에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엄마는 언제 와요?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다. 도윤은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는 당분간 못 와. 대신 아빠가 민재 잘 돌봐줄게. 아빠,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질문이었다. 도윤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하지만 민재는 아빠가 계속 돌봐줄 거야. 민재가 눈물을 흘렸다. 도윤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토요일 오후, 은지가 법원 소식을 가지고 왔다. 1차 조정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서연이는 뭐라고 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최강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 네, 증거가 명확하니까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도윤은 안도감을 느꼈다. 빨리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민재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 주말 동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최강민의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상당한 금액을 받아냈다고 했다. 최강민은 회사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연도 임신 상태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친정집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친정 부모들도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는 소문이었다. 일요일 저녁 도윤은 민재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봐요. 민재의 말에 도윤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하지만 도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작은 동네에서 이런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도 견뎌야 했다. 민재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다.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최강민과 서연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정산이 남았을 뿐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1차 조정이 열렸다. 도윤은 은지와 함께, 서연은 혼자 나타났다. 최강민은 별도로 상간 소송 조정을 받게 되어 있었다. 조정위원이 사건 개요를 설명한 후 서연에게 물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인정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받아들이시나요? 네. 조정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확했고 서연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혼에 합의하시고 자녀 양육권은 남편 측에서 가져가는 걸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위자료는 얼마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은지가 나서서 말했다.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서연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조정 결과 이혼이 확정되었고 민재의 단독 양육권은 도윤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서연이 지급하기로 했다. 서연의 면접 불석권은 월 1회로 제한되었다. 오후에는 최강민과의 상간 소송 조정이 있었다. 최강민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다. 상간 관계를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최강민도 별다른 반박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인할 방법이 없었다. 위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지가 요구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 최강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일시불 원칙입니다. 결국 최강민은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도윤은 총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조정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은지가 말했다. 오빠, 완전 승리예요. 고마워, 은지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이제 민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서연과 최강민은 각각의 위자료를 지급했고, 이혼 판결도 확정되었다. 최강민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서연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민재와 함께 야구장에 갔다. 민재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관중석에 앉아 치킨과 콜라를 나눠 먹으며 경기를 지켜봤다. 아빠,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요. 민재가 신나게 말했다.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도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네. 오늘 경기 재미있다. 7회 말 홈런이 나오자 관중석이 떠들썩해졌다. 민재도 일어서서 환호했다. 도윤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요? 민재의 질문에 도윤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럼 아빠가 언제나 널 지켜줄 거야. 저도 아빠 도와줄게요. 이제 저도 많이 컸잖아요. 민재의 말에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다. 9회 말 역전 홈런이 터지며 경기가 끝났다. 야구장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터졌다.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와, 불꽃놀이다.
민재가 두 눈을 반짝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윤도 함께 불꽃을 바라봤다. 마치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아빠,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 민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정말요? 그럼 공원에서 축구하고 싶어요. 좋아. 아빠가 골키퍼 해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야구장을 나서며 내일 계획을 세웠다. 비록 가정은 무너졌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한 관계가 더 소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민재야. 도윤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진실을 찾아낸 용기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 민재를 재운 후 도윤은 거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다.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최강민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도윤은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오직 민재와의 미래만 생각하고 싶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다. 대신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었다.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 배신당한 남편에서 당당한 아버지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와 함께 써내려갈 진짜 행복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